예,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문을 열었고요. 놓고 때는 이어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탈당해야 된다, 거취 결정해라 이런 요구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자, 맥 소장님, 네. 맥을 짚으세요. 버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맥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진단 이게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이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 어떤 본인의 문제 때문에 당이 혼란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탈당을 하는 게 수순이고 ABC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리를 거슬려가면서 버텨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이고 전직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성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벌써 파장 얘기를 하잖아요.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파장이 계속된다는 거는 당에 머물면서 발언들을 이어가기 때문이잖아요. 제명하기 전까지 제명을 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지도부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본인의 뜻을 존중하지만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동생아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사안 때문에 다른 동료 의원들과 지도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는 인지했으면 좋겠고 1월 12일이 이제 최종 결정이 나잖아요, 당에서. 당 징계위. 저는 제명 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명. 근데 그러게 되면 당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저는 탈당하고 떠나는 게 나중에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다. 원내대표 그만뒀다고 바로 그렇게 등에다 칼 꽂습니까? 나는 그게 도의상 의리상 저는 맞습니까? 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김병기 대표 쪽에서. 예. 그런데 예. 서 수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당에 부담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오는 의혹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본인 목소리도 있고 보좌진들과 나눈 메시지도 있고 정황적인 증거도 있잖아요. 예. 죄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탈당하셔야죠. 근데 본인이나 참모들은 야 그래도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는 보호막이라도 갖고 있어야 경찰들이 함부로 나 조사 못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예.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 될 때도 그 녹취가 드러났었잖아요. 네. 그 부인과 그 네. 국정원 직원과에서 본인 아들 그 취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화 맞아요. 녹취가 나왔었는데 그걸 뚫고 결국 원내대표가 그러니까요. 됐었었고 이분이 네. 뭔가 버티는 좀 힘이 좀 강한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냐. 일각에서는 이제 강선우 의원과 녹취가 전화 통화가 아니고 함께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맞아요. 녹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만 녹취했겠냐? 다른 것도 있어서 이분이 뭔가 버티는 힘이 있는 게 2000 아니냐라는 추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2024년 총선에 네. 검증위원장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총장으로서 예, 당조직. 후보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만나자는 때문에 선 많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네. 본인 또 특성상 다 녹음이나 녹취해놓지 않았을까? 그거 뭐가 있지 걱정하는 거겠죠 의원들이. 근데 이거 좀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니 잘못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병기 씨가 지금 당에 엄청난 누를 끼친 거예요. 근데 당에 대표부터 시작해서 박지원 선배 뭐 그렇게 그 최 고령의 그 국정원장 출신이니까 까지 나와서 막 사정을 해. 동생아 야 좀 떠나주면 안 되겠니? 너 좀 그만둬주면 안 되겠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아까 장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예. 이 자기가 선언했잖아요. 아 제명을 해보세요. 나 탈당은 못해요. 어? 차라리 날 잘러. 나 탈당 못해. 근데 나 잘라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협박이다, 제가 사실상. 보기에는 아 이건 사실상 협박이지.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지 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 잠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갑자기 버텨요. 뉴스토마토인가 어디에 나와서 가서 몇십 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게 계속 회자가 되도록 만들어요. 예.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나 다른 데 나가서도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예.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이거예요. 12일 날 제명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그래서 마쿠에서 엄청난 협상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미래를 생각해야지. 네가 일단 물러나줘야지. 그럼 그쪽에서는 내가 물러나면 나 그다음에 나 불러준다는 뭐 보장이 있어? 나 그럼 그냥 쳐버리고 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굉장한 물밑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전에 벌어졌던 다른 일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뇌피셜인 것 같고요. 왜냐면 사실은 이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국정원 출신 오래 계셨고 87년에 들어가서 네. 나올 때가 안기부 있었으니까.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으니까 사실은 국정원 출신에 또 전화가 아니라 대화 녹음을 했으니까 만난 분들은 다들 뭐 녹음한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걸로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만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끝이에요. 정말 완전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완전 못한다. 끝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생각은 아마 뭐 12일 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명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도 보면 그 항공권에 대한 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 받은 게 맞는데 나머지는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윤리 심판에서 자기가 일단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에 녹음한 게 있으니까 이걸로 뭐 협박하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실 분도 아니고. 너무 정치를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시네. 현장을 잘 아시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니까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네, 이해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상 그 김병기 의원이 녹취를 했을 거라는 거는 뇌피셜 맞잖아요. 사실 뭐 다른 녹취가 있을 것이다. 다른 녹취가 있을 거라는 거 뭐 어떤 증거가 있어요? 증언이 있어요? 없잖아요. 윤석열 그냥 정권 시절에 김건희 뭐 증거가 있어가지고 김건희 증거가 녹취록이 막 증거가 차고 아니, 넘쳤어 그때. 가방 받아가는 것도 영상도 나왔고 다 나왔지. 차고 몰라. 넘쳤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당에서 버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추측을 하게 만드는 것도 이상한 추측을 하게 만든다. 당에도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힘들게 만든단 말이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끔하게 탈당을 하고 나서 뭐 당당하게 내가 다 수사에 대해서 떳떳하면 밝혀 돌아오겠다 해서 정말 책임질 일이 없으면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보면 이게 이제 본인의 일로 인한 보좌진들의 어떤 폭로전, 민망한 사안들, 뭐 갑질록 등등등 그거 부분은 솔직히 탈당까지 갈까 저도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버틸만하다. 그 정도는 예. 주장이니까 서로 간에 보좌진과. 근데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책임은 공천원금이라는 절대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퇴출돼야 될 그런 상황에 엮였잖아요. 묵인 방조. 묵인 방조는 제가 했다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김경식 의원이 공천이 돼버렸어요. 예. 그날 심사할 때 안 나오고. 안 나온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억울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본인의 어떤 개인사로 지금 당이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천원금이라는 매우 절체절명의 국민들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기 박지원 의원님 말대로 동생아 예, 떠나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는 형님의 말씀을 들어달라. 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오 왜 달라요. 그러냐면 예. 경론이 그러니까 벌어지고 그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강선 의원이나 지금 뭐 보좌관이 뭐 수사 중이니까 나올 텐데 예. 김병기 의원이 얘기 들은 건 맞죠. 예. 그 거기서도 일단 뭐 원칙대로 해야 된다 했는데 안 간 걸 가지고 아. 묵인 방조에서 공천이 됐다라까지 연결하는 거는 약간 오반 같아요. 공천 심사위원회 그렇죠. 당연히 안 왜냐하면 갔다. 기본적으로 구의원들의 공천은 그 네. 지역 의원들이 거의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은 공관위 회의록에도 남아 있었잖아요. 강선 의원이 돌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에서 제명한 거거든요. 예.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회의록이 있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시겠지만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이 있고 간사도 물론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 갔는데 그 회의에 안 갔고 물론 뒤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소극적으로 나는 빠지겠다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천의 책임지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오반 같아요. 왜 안 갔을까요? 그건 모르죠. 다른 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회의 다 가고 그 회의만 안 갔으면 뭐 약간 의심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긴 마지막 한데. 회의였고 마지막 회의였는데 본인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카드만 줘서 거기서 회식하게 했어요. 그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기 국회의원한테 1억 싸들고 와서
그 저 공천 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협박했던 사람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당연히 전화를 하든지 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절대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저 강선우 의원이 가서 이거 비호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강선우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했는데 누구든지 그거 봐주려고 갔다고 일부러 안 갔다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도 뭐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때 회의에 안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방조한 거기 때문에 공천에 책임이 있고 공천 헌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알겠습니다. 이제 정청 대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는데 사실 이 휴먼 에러는 문영배 전 재판관이 이제 최근에 직위원 전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 사법부 신에 대해서 사법개혁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 휴먼 에러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차원에서 나왔던 건데 이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우리 장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수 윤리심판원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예.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다. 이거 죄다 죄. 한동수 변호사, 실수? 전 감찰부장. 예, 지금 민주당 윤리심판원 예, 맞아요. 원장이잖아요. 예, 맞아요.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휴먼 크라임. 예, 실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라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스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예.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강선우 의원이 그 문제를 고백을 했으면은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은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뺐어야 돼요. 그게 재척사유다. 시스템적으로 맞죠. 재척사유였다.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휴먼 에러 이런 이제 휴먼 크라임을 하는 것들은 사람의 실수, 사람의 예, 범죄. 범죄인데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입장에서 예. 이거를 휴먼 크라임을 하기 쉽지 않죠. 아. 그래도 의원이고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탈당도 하고 한 분은 제명도 당했고 한 분은 전직 원내대표로 지도부로 같이 활동했는데 이거를 휴먼 크라임이라 하기는 그래요. 한동수 윤리위원장은 아무래도 좀 삼자적 입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단어를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나 이걸 휴먼 에러로 이걸 가둬버리고 여기서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원보다 더 큰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은 절대 이런 공천 헌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휴먼 에러인데 이 휴먼 에러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끊임없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노력해왔고 지금 저는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개인의 일탈을 못 막았네 이 시스템이. 예. 그러면 이 시스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거를 휴먼 에러로 축소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그 김경 시의원 지금 해외 도피해 있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비례대표로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강서에 가서 1억 원을 돈 주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됐어요. 단수 공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영등포로 가서 영등포 구청장을 하겠다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그 뭐야 당원들 몇천 명을 끌어오겠다. 예. 그 사람들 내가 돈 다 줘서 끌어오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이렇게 이분이 메뚜기 뛰듯이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이것을 전혀 방치 걸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그게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지 생각해 보기에 아니 그 굉장히 힘든 그 출마를 하는 것도 1억을 주고 했는데 비례대표는 어떻게 했을까? 비례대표는 그냥 됐을까? 이거 생각 누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뭐 김경 씨 문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김병기 원내대표도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인도 관련돼 있죠. 거기 조모 구의 부의장의 카드도 관련돼 있죠. 시의원들 공천도 관련돼 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개인의 에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개인의 에러가 될 수 있습니까? 당의 원내대표와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이 실세 이쁨 받던 그런 의원과 그리고 김경 뭐 이분이 무슨 뭐 원내대표 한다고 시의원 원내대표 한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다면서요.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슨 개인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네. 정말 근데 어불성설이다. 너무 좀 이제 그 막 이렇게 확대해서 막 추측하시는데 김경 시의원이 지금 강선원과 부적절한 그 상황을 했다고 그래서 뭐 비례대표 때는 돈 안 줬겠냐, 뭐 어디로 옮길 때는 돈을 안 줬겠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제가 이제 물타기를 한번 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김경 누구죠? 김정재 포항 의원이죠. 예. 그분이 녹취에서 그랬잖아요. 3억. 경선하면 4억씩 매수하는 게 일상이니까 나 당수공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경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 왜냐면 여기저기 돈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수공천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 받은 의원들은 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해야 되는 겁니까? 확대 해석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4억보다는 덜 주고 단수공천 받았냐 이렇게 막 소설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딱 그 부분만 보고 비판했으면 드러난 좋겠다. 사실만 드러난 갖고 사실만 얘기했다. 얘기를 했으면 아니 좋겠다. 근데 이거는 김경 씨는 좀 달라요. 제 군데 비례대표와 강서와 영등포 아닙니까? 강서와 영등포 두 군데에서 다 범죄 행위 비슷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비례에서는 안 했겠느냐라고 추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출연할 이게 수 뭐 있죠.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뭐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둘 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뭐 개인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는 뭐 연결돼 있거든요. 예. 연결돼 있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중상층과 서민의 정당, 뭐 노동자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아니면 뭐 잠깐 중산층을 대변한다 했는데 이미 이제 기득권화에 들어서고 이게 마치 이제 돈 주고 자리를 산다는 게 이게 매관매직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득권화되고 약간 가진 자들의 정당이 된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원 1억, 구의원 3천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1억이나 3천 주면 투자만큼 돌아오는 게 더 많으니까 1억 3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돈을 주고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공천 받을 때 돈을 주면 그분이 어쨌든 그보다 더 많은 거를 어찌 보면 회수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 사람의 심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뭔가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그럼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정책이 잘못되게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막아야 되는 거라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또 마찬가지 문제지만 이거는 구조적으로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사실은 그러니까 단수 제일 민감한 게 단수라든지 전략 공천 네. 이 부분에서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선할 때 누굴 넣고 누굴 빼느냐 거기도 굉장히 작용돼요. 막 경쟁 있는 사람 빼버리고 뭐 네. 2, 3위 하는 사람끼리 붙이고 막 이런 일이 횡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당원 조사를 하면 그 자료를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센 사람 빼버리고 밑에 사람 이렇게 붙이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 빼고 그냥 전략 공천 주든가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넣고 네.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죠. 다 넣고 경선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여론조사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다 대충 다 돌거든요. 어디서 한다? 그럼 어느 데서 한다든지 딱 공개를 하고 네. 그 수치 예를 들어 몇 도에서 나왔다 공개를 하면 돼요. 오픈제에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 재산이 한 200억 있는 분은 한 1억 주면서 시의원이나 뭐 예를 명예. 들면 영호남에서 군수나 시장 같은 거 하면 네. 명예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돈을 내가 뭐 1억 줬으니까 돈 뽑아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명예가 더 좋아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호남 훨씬 더 심하다. 듣는 소문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쳐질 듣는 수 소문이 더 있을까? 많다는 건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대부분 안 밝혀졌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냥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하고 저 후보자예요. 둘만 입 닫으면 이거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비일비재해서 안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회의감이 들고 저 의사진행 발언으로 서 소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소장님. 네. 예. 아까 물타기 했잖아요. 물 마시더라고. 우리 이제 약속시키면 물타기에서 물 마시더라. 근데 고뇌하는 양심이야. 칭찬해줘야 돼. 내가 보기에 고뇌하는 양심 말씀해 주세요. 김건희나 하는 일을 김건희나 하는 일이에요. 매간매직은 예. 돈 주고 자리 사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어떤 개인의 일탈로 가서는 안 된다. 설사 이게 팩트가 개인의 일탈을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이 철저히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약속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예. 것이 그 동료 의원을 힐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이 바로 서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다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런 거래에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게 단수공천, 전략공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유혹이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쟁이 없이 어떤 특정 어떤 사람에 있어서 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투명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거는 행여나 잘못된 옛날의 구습을 아직도 못 버려서 돈 갖다 두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행위 자체로도 그냥 정치권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6분 남았는데요. 박정희 한판 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1월 19일 혹은 20일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 표현을 빌려 아주 이미 많이 차이가 되는데 청문회를 버틸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하지만 이해운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여전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아마 장 소장님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현 변호사님 오늘 오랜만에 왔습니다. 백은택 변호사님. 청문회를 날짜를 빨리 잡아서 저기 하시지. 이거 이거 멀어? 1월 9일, 1월 계속- 9일에도 모자를 파네. 지금 1월 19일이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제 하루 한 건씩 나오는데 지금. 근데 청문회 지금 뭐 이틀 하자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에 뭐 이틀. 야. 이틀 하나 하루 하나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분도 뭐 지금 고리무원이에요. 원래 민주당뿐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국민의 원래 친정에 있던 분들은 다들 지금 뭐 등 돌렸어요. 작업복지 돼가지고 안 네. 다니고 민주당 분들도 뭐 잘 버텨봐 이런 약간 이런 잘 버텨봐. 잘 버텨봐.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고립원인 같은데 이게 그전 같으면 예. 뭐 약간 꼭 방송은 아니어도 뭐 예. SNS 상으로든 뭐 의혹에 대해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뭔가 그러면 뭐 저도 약간 인사청문 이런 데 가보면 뭔가 보도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설명하고 뭔가 예. 해명을 하거든요. 예. 말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글로라도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사청문 지금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되나? 왜냐하면 의혹이 나왔을 때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에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해명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좀 되는데 지금 해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면 다 기정사실화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분들이 그냥 청문회까지 무조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 생각인 건지 좀 답답해요. 대응하는 게. 해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거예요? 네, 못 조금씩 하니까 나오긴 해요. 시간을 벌고 네. 있는 네, 거겠죠.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시간을 네. 벌면서 나중에 이게 어떤 논리로 이걸 방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그 두 분에 비해서 적습니까? 그 질이 그러니까 뭐랄까 뭐 죄질이라고 하면 좀 이건 죄는 아니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기되는 어떤 의혹의 그 무게라는 것들이 그 두 분에 비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보기엔 한 10배쯤 더 무거운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 종류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갑질 하나로 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정한. 지금 온 국민을 경악해한 그 운전하다가 이제 그 사고 날 뻔한 여러 사람이 사고 날 뻔했지 그거 들으면서 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들 3명 키우다 보면 엄마가 이렇게 조금 과격한 소리. 오. 부인이 그러세요? 아니 저희는 딸밖에 모르겠어. 없는데 그래요? 아니 그건 우리 엄마한테 아닌 것 많이 같고. 들었던 예를 들면 그렇지. 적어도요. 저는 우리 그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으면요. 진짜 궁금한 게 그분은 자기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할까가 궁금해. 자기 자녀들한테 그럴까? 아니면 남의 자식한테만 그렇게 하나?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금전적인 것들 뭐 막 나오잖아요. 영종도에서 이건 뭐 명백한 투기 아니냐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 나라의 살림, 곳간을 맡겨? 저는 세금 내는 납세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뭐 670조, 760조 뭐 이런 국가예산? 900조의 국가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고 그 어디다 예산을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그 경제가 그 지역 경제가 살았다 죽었다 뭐 그 주변에 땅값이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 그것을 그렇게 과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투명치 않다라는 그런 의혹이 드는 사람한테 그걸 맡긴다면 그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버텨서 그냥 밀고 가신다면 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되게 이제 이해문 후보자에 대해서 이게 뭐 아픈 것 같아요. 임명한 게. 아, 국민의 입장에서? 김정일 최고께서 말을 길게 하셨는데 예.
별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이할 게 없어요. 이현 후보자한테 이제 달렸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갑질의 행태는 비슷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는 낙마한 거였어요. 예. 그 갑질의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그 마음을 달랬다고 했으면 저는 강선우 후보자 그때 살아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피해 당사자였던 보좌진들을 법적 조치하고 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후보자의 자질이 이제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현 후보자는 현재까지 본인의 갑질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보기에는 좀 의심쩍은 증여 문제라든지 땅에 대한 어떤 부의 어떤 증식 투기 문제는 문제. 네. 이거는 저는 청문회에서 납득할 수준에 하면 되는데 다 떠나서 인간 관계를 한번 돌아보셔라. 국민의힘에서 20년을 정치했는데 어떻게 한 명이 편을 안 들어줘요. 장성철 수장님. 그러니까 장 소장이 빼고 장 소장님은 국민의힘 소속 아니에요. 또 당원도 아닌 분이 편을 들어주냐.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혜원 후보자께서 경계인입니까 경계인? 경계인. 혹시나 관운이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신다면 예. 본인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정치권에서의 인간관계, 음. 인덕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10초. 청문회까지 가고 임명 강행할 것 같아요. 보수 쪽 인사와 함께 국정 운영하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예. 청문회 때 잘 해명하시면 임명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아직 청문회 날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컷 대련 함께해 주신 맥 소장님 그리고 김정혁 전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